가속화 시험을 해가지고 나왔어야 되는 부품인데 현실은 어땠냐? 테슬라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제일 서둘러서 나왔죠. 전 세계에서 제일 서둘러가지고 EGMP라는 그 플랫폼으로 우리 공용화하겠다, 테슬라처럼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좋았죠. 발표와 방향은 딱 좋았어. 왜냐면 한국은 이게 웃긴 게 현대자동차에 조언하러 가는 분들도 이게 무슨 뭐 그 강연하러 가는 분들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참 안타까워. 이게 보면은 국토부에서 저번에 제가 테슬라 그거 까는 영상 해가지고 자료 요청받아서 했더니 깜짝 놀란 게 국토부에서 자료 달라고 출석해달라고 요청받았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튜버들이야. 와,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참고인으로 유튜버를 현대자동차에서 EGMP로 간 거 오케이,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이거 조언을 받을 때 누구한테만 이게 슈카도 나갔다고. 내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지만 뭐 차 팔던 분이 강연을 하고 전혀 관계없는 무슨 뭐 이게 강연을, 이게 말이 안 되는, 나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한국 시장인 것 같아. 아무튼간 방향을 잡고 빨리 나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검증을, 자동차라는 건 안전이 우선되는, 엔지니어들이 이걸 사인오프 할까요? 안전이 확보가 돼야 차가 나오는 건데 차가 나오고 안전을 그 다음에 챙기겠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기술 막 팬시한 기술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거는 기계 덩어리가 100km 이상으로 속도로 달리는 거, 여러 생각해봐. 공장에 서 있는, 공장에 있는 기계가 어느 순간에 바퀴가 달리더니 그게 100km로 달려. 그런 거잖아 이게 자동차라는 게. 그 자동차 늘 안전, 그래가지고 안전, 그게 자동차가 밖에서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단계가 4단계나 있단 말이야. 그만큼 밖으로 안 내보낸단 말이야 차를. 미생 전통차 기업들 보수적이죠. 진짜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게 나왔잖아 이거 EGMP. 나올 때 너무 놀랐지. 와, 현대자동차 역시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빠르다 막 이랬지. 그런데 빠르게 나오는 건 좋지요. 빠르게 나오는 건 좋은데 그만큼 조심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적용, 빨리빨리 나오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걸로 야기된 이 비용, 이걸로 인해서 야기된 비용은 얼마가 들까요? 자, 인팩이라고 이거 보드를 만드는 업체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게 모비스로 다시 이제 공급이 되죠. 얘네가 뭐 60만 원이란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 안으로 이제 기판이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앞에 요거는 필터고, 필터 장치까지 4개가 들어가요. 여기 있네 필터. 아무튼가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소비자 가격이 160만 원이래요. 도매 가격이 7, 80%, 원자재 공가가 4, 50% 대충 치면은 원가가 반값이라고 칩시다. 반값 치면은 한 80만 원. 80만 원에 현대자동차가 사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플러스 공임이 들어가죠. 뒷자리에 의자를 다 뜯어내고선 해야 된다잖아요. 한두 시간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미국 공임비는 어마어마해. 옛날에 제가 자동차에 조향기어의 리콜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맞은 데에서 같이 본 적이 있어요. 요거 조향기어, 이거 MDPS 기어 하나 바꿔주는데 공임이 얼마일까요? 여기 MDPS는 차를 올려가지고 볼트 풀시고 뺀 다음에 다시 다른 MDPS 기계, 전자식 조향장치 기계를 갖고 와서 껴줘가지고 체결해서 내주는 게 딜러에서 그때 제조사로 청구된 게 하나에 1,000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1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인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제조사로 청구된 게 1,000불이에요. 고객한테 청구한 게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몇 대가 판매됐나 봤더니 지금 40만 대가 판매가 됐대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18, 뭐 미국에서 22, 외국에서 22, 뭐 이 정도. 그래가지고 4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다는데, 현대 한국에서 고쳐준 거로 봤을 때 100만 원이라고 치고, 그죠? 제품 가격 80만 원에 공임 20만 원? 한국에서도 공임 20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이라고 잡으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4천억이죠. 미국 가격으로 잡으면은 대당 200만 원 잡으면은 한 8천억. 미국에서는 한 3,000불 될 것 같은 300만 원 잡으면은 1조 2천억 정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너무 부담이 크죠. 이렇게 진행하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조가 넘어. 그죠? 1조가 넘으니까 어떻게 해야겠냐? 그치?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똑바로 검증하고 조금만 시간 들여서 이런 돈 안 나가도 되는데. 그죠? 요런 걸 잘하는 애들이 누구야? 크라이슬러 애들이.
앞으로는 싸게 막 팔아가지고 돈 막 버는 것 같은데 뒤로 그걸로 리콜 비용으로 고쳐주는 비용으로 다 나가지고 워런티 비용으로 요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냐. 절대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안 해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가지 않습니다. 일단 원인 파악을 빨리 해야 됩니다. 한국이 지금 원인 파악을 급선무하기 때문에 원본 그 니자의 보고서에 보면은 서둘러 가지고 만들어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문제가 파악이 잘 안 된 걸로 보여요. 그래도 왜냐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preliminary review, 아직 초반에 조사에 의하면 과전류가 트랜지스터 FET를 망가뜨려서 12V 충전이 안 되는 걸로 추정된다. 왜 망가지느냐는 모르죠. 그 왜는 이 과전류는 왜 흐르는가? 그 왜가 그 원래 일본 도요타 웨이, 그 도요타 방식을 보면 5Y라는 게 있거든요. 트랜지스터가 왜 망가졌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죠. 그 도요타의 Y를 설명드리면 왜 자동차가 멈췄는가? 12V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됐기 때문이다. 12V 배터리는 왜 충전이 안 됐는가? 12V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된 이유는 트랜지스터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트랜지스터는 왜 망가졌는가? 과전류가 흘러서 그렇다. 과전류는 왜 흐른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5Y를 5번 내려가면 결론에 도착한다라는 건데 지금은 과전류가 왜 흘렀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뭐 여기에 LDC의 결함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결함이냐? LDC에 과전류가 들어온 거는 LDC 잘못이 아니잖아. 아무튼간 그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돈은 1조가 넘게 들어가게 생겼고, 그죠? 지금은 40만 대지만 더 못 팔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 팔지 마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1조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문제가 발생한 차는 교환. 이거는 40만 대 다 해주는 게 아니야. 그죠? 요거는 조금 해주는 거죠. 그죠? 조금 문제가 된 거는 그땐 갖고 와. 갖고 오면 내가 해줄게. 하고 나머지는 어떡하냐? 이게 이제 주로 쓰는 방식인데요. 나머지는 일단 가장 저렴한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죠. 차 갖고 오시면은 소프트웨어 심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심어 놔가지고 제어로 과전류 같은 게 들어오는 거를 정류하든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을 뭐 피크를 낮추든지, 제어 방식을 바꾸든지, 뭐 그런 것도 하든지. 아니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거 옛날에 포드 자동차의 고전압 그 연결해서 리콜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런 데다가 온도 같은 거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뭘 박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싸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거예요.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해나가가지고 시간을 벌 거예요. 이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대하고 협력사들이 가능한 솔루션을 다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보고서가 나오겠죠. 과전압의 원인이 뭐다 이제 포텐셜, 그러니까 어떠한 가정들이 있겠죠. 이걸로 인해서 과전압이 나은 거일 수도 있다. 근데 과전압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과전류가 흐른 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무슨 기계적인 결함, 무슨 뭐 진동, 뭐 여러 가지 결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쭈르르륵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제일 문제가 될 만한 거를 DOE를 띄죠. 이거 띄는데도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띄워가지고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이건인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요런 거를 기준으로 지금 샘플을 엄청 만들었을 거예요. 요 네 가지, 뭐 예를 들어 대충 현대자동차 3가지 정도 하는데 3가지 샘플들이 아마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샘플 1, 샘플 2, 샘플 3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선 지금 겁나게 협력사들한테 줘가지고 단품 시험하고, 그 다음에 뭐 모비스도 성능 시험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내구 시험 하고 있을 거고, 그죠? 겁나 뛰겠죠. 뛰어가지고 야 문제 없는지. 왜냐면 개선품이라고 나온 게 필드에 적용돼가지고 또 문제가 나오면은 그 돈이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든 개선품을 만들려고 지금 테스트를 중일 거고, 현대자동차는 요것들을 받아다가 요거를 자동차에 넣어야죠. 자동차에 넣어서 필드에서 지금 얘네들은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필드에서 시험을 뛰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현대자동차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요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환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교환받은 사람들 있죠. 이미 교환받은 사람들은 이거. 완벽히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시험 중일 것이니까
지금 교환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교환을 해놓은 것 뿐이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더 교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개선품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아마 적용이 돼서 나온 거라고 하죠. 지금 누가 얘기해줬는데 개선품이 어떤 자기네가 생각하는 아까 추측하는 이런 추측에 가능한 솔루션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 빨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개선품을 푸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개선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일단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고치거나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가 이제 좀 짜증나겠죠. 그죠? 이게 하드웨어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믿고 짜증나더라도, 일단 뭐 한국 업체고, 미워해도 현대자동차는 한국 업체잖아요. 그죠? 한국 업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될 거예요. 협조해 주시고 가서 소프트웨어 받으라는 거 받고 걔네가 이제 모니터링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샘플 뭐 10,000대가 팔렸대잖아요. 10,000대, 12,000대가 팔렸으니까 10,000대에서 들어오는 샘플들 보면서 진짜 문제가 이거였구나라는 스터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해결하는데 아마 소비자들이 왜 이걸 도와줘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짜증나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아마 그 협조해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2년 전에 영상에 사실 V2의 최초 적용은 이게 참 대단한 거다. 이게 대단한 거지만 과감한 거다. 왜냐면 차 운전 안 하고 세워놓고 계속 VTL만 쓰면 어떡할 거냐 이거 10년 동안 진짜 배터리 그거 감당해준다고 보증을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과감했는데 아무튼 그러나 이렇게 매번 서둘러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대단하고 과감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나오고 부실하게 나오고 내부에서 개발하고 검증하고 하는 게 부실해서 나오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맨날 여기 댓글에도 나오죠. 소비자 호구냐 베타 테스터냐 맨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알면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맨날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저번에 뭐 그랜저 뒤로 밀리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브레이크 뭐 급발진 이야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브레이크가 딱딱해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빠른 것도 좋지만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빠르게 나와가지고 차 파는 게 중요한가 진짜? 결국은 앞으로는 돈 버는 것 같지만 뒤로 계속 미치는 장사 하잖아요. 검증부서의 확대가 정말 절실해 보이는 요즘의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보면은 요즘에 진짜 너무너무 문제가 계속 중요한 문제들이 터지는데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새로운 차종이잖아. 전기차라는 거는 여기서는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에 제가 말했잖아요. 반신반수라고 그죠? 이게 전기자동차 만드는 게 사람이 쉬운가? 사람과 말을 합쳐야 되는데 누가 옛날에 전기차 만드는 거 쉽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전기차 만드는 거 절대 쉽지 않다 그랬죠. 이게 반인 반수를 만드는 거라니까. 옛날엔 기계과 하던 사람들이 인간이었는데 이게 인간에 지금 이제 말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2년 전에 만든 영상 28만 명이나 보셨네.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잡기 진짜 힘든 이유. 왜 테슬라처럼 못 만들까? 전기차는 흉내내서 만들 수는 있어도 그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전통적으로 자동차가 기계적인 거, 전자적인 게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 이거는 완전 새로운 문제잖아. 그죠? 이렇게 얘기한 지가 벌써 2년이 됐고 현대자동차가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계속 문제가 지금 요즘에 들어서 문제가 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언론에 그래도 메인 배터리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뭐 불나고 막 이런 문제 아니다라고 지금 안심을 시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심하겠습니까? 뻥뻥 소리 나고 막 터지고 멈추고 막 이러면 조금만 검증에 신경 쓰고 차를 좀 덜 팔더라도 천천히 제대로 나와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또 성토하는 자리가 됐는데 영상이 좀 길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길면은 2개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